혹시 들으시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마이크 좀 쓰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2교시인데 요게 제일 어려웠을 거야, 그지? 기술 지문이고 또 내가 요 하프 모의고사에 넣어놓은 세트를 보면 독서 2개, 문학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넣어놓는데 아마 파본 검사를 하면서 내가 파본 검사 하는 연습도 시키잖아, 그지? 거기서 아마 이 7번에서 10번 세트를 맨 뒤로 뺀 아이들이 참 많았을 거다. 그러면 아마 높은 확률로 10번 문제를 시간 없어서 못 푼 아이들도 좀 많았을 것 같고, 이제 네, 요거를 하나하나 시험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문을 독해하는 관점에서도 뚫어보도록 하자고. 반응할 포인트들은 내가 미리 다 적어놨는데 이것들을 너네들도 시험장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7할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순자에서 대충 이거 다 맞고 나올 수 있어. 그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내 목표고, 같이 한번 읽고 풀어보도록 하자고. 자, 7번, 8번, 9번까지 보는데 이제 9번에 동그라미 기억돼 있지? 3문단의 중간쯤에 수정 진동자 기억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여기다 해시태그 9번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10번 요거는 예를 들어 이거를 맨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풀었다 치면은 여기 2, 3분 쓸 여력이 없어. 그러면 넘어갈 각오도 하고 있으셔야 돼. 같이 지문을 읽고 한번 풀어보자고. 문제 읽으면서 선작업한 거는 이제 기억에다가 9번 써놓은 거밖에 없었어. 1문단이다. 기술 지문이지. 딱 봐도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대. 저울 얘기인가?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하고 있지. 내 판서는 대부분 나의 사고 과정을 따라갑니다. 물음이 나오고 있어. 뭐라고? 어떻게 초정밀 저울이 미세 물질이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구조 독해의 표지로서 물음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문장 보면 인서트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서트 I로만 쓸게. 보면 이제 앞전 효과를 먼저 봐야겠대. 봐봐, 우리 시즌 1에서 기술 지문을 직접적으로 다룰 때 뭐라고 했었어? 목적성을 먼저 제시를 해줘. 뭐 하는 기술인지. 그리고 그 목적성에 따른 바로 이제 그 기술에 대한 구조를 깔아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인서트 그 기술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하면 안 돼. 봐봐, 인서트가 들어가면서 2문단, 3문단이 전부 다 이제 3문단 절반까지가 다 앞전 효과에 대한 얘기로 떡칠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이걸 의식을 안 하고 가잖아. 우리가 왜 이 지문을 읽는지에 대해서 놓치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초정밀 저울이 어떻게 미세 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지가 나오면 그때 요게 그 방법이었구나 하면서 이 지문의 완결성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이제 납득을 하시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은 문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앞전 효과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이 문단입니다. 앞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발생하는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앞전 효과가 있대. 앞전 효과가 있어. 여기 보자. 얘가 있는데 이제 얘가 1차랑 2차로 나눠지는데 얘는 이제 방향성이 좀 틀려. 보자고. 변형을 가하면 그러면 전압이 들어간대. 1차는. 얘는 재료에 전압을 걸었을 때 그때 변형이 생긴대. 요거 방향성으로 문제 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디테일하게 읽어갔으면 아주 나이스하고,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얘네들이 둘 다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앞전체인데
우리 지금 앞전체, 앞전효과, 앞전체 계속 연결되는 흐름인 거 납득하시고 얘네들이 둘 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1, 2차 앞전 효과가 둘 다 생겨야 모두 발생해야 앞전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이 모두라는 강한 워딩은 좀 살려밀자고 이런 거 선지에서 건들면 조금 곤란해지니까 찾아보기 굉장히 곤란해. 실제로 보면 몇 번 문항이니? 9번 문항에 1번 선지 한번 볼까?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보면 글 잘 읽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읽었을 거냐면 이 수정 진동자가 좀 이따 내가 판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수정 진동자에서 메인으로 다뤄지고 있는 앞전 효과는 이 2차 앞전 효과였어. 근데 그러면 선생님 수정 진동자에서는 이 1차 앞전 효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1번 선지가 적절하죠? 하면은 이제 요 모두라는 걸 이제 평가원이 들고 와가지고 보여준다고. 수정 진동자도 일종의 앞전체니까 앞전체에는 1차 앞전 효과, 2차 앞전 효과 모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당연히 1번 선지는 적절하다고 하겠지. 이런 거 안 놓치고 갔으면 베스트. 이런 거 근데 반응하기 쉽지. 왜 맨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문제풀이 기술 같은 거 가르침 받으면서 선지에서 항상 모든 이런 거 나오면 틀릴 확률이 확 높아진다고. 그거랑 같은 맥락이야. 이런 거 좀 잘 보자고. 자, 3분단 가자. 주로 수정이 쓰인대. 3분단이래. 앞전체로는 주로 수정이 쓰이고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 에다가 노랑 형만 뱉들어서 쳐주시고 그려가며 이야기 제가 적어둡니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는 동안 저는 그림을 함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수정 진동자다. 다 됐지? 봐봐, 이렇게 그림을 그릴 만한 껌떡지들이 나왔어. 솔직히 말해서 납작한 원판 모양 이거 못 그리는 게 없잖지.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보자고. 이 그림에다가 정보를 붙여가면서 선생님이 글을 읽어볼게.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극을 만든대. 그리고 여기다가 전압을 뿔마 이렇게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근데 이러면 얘가 어떻게 돼? 진동한대,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에다가 핑크색 형광펜 쳐두시고 왜 찾겠어? 문단간 연결시킬 거야. 뭘로? 봐봐. 이 전압을 걸었을 때 수정이 진동한대. 진동은 일종의 기계적 변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게 뭐였어? 2차 앞전 효과였지. 2차 앞전 효과다. 이런 거 건드릴 수 있어, 문제에서. 다음 문장.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할 수 있대. 그러면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기억이 돼. 오케이. 거기다가 고유 주파수 있잖아. 거기다가 노랑 형태 적으시고 고정값을 적어둡니다. 이 고정값이 아까 강한 워딩 살려 읽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지문에서 건들면, 문제에서 건들면, 선지에서 건들면 굉장히 찾아가기 난해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정된 값들이 나오면 조금 주목을 해주자고. 고유 주파수란 고유 주파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 고유 주파수다. 고유 주파수가 있는데 이거 뭐야?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래. 근데 같은 재료라도 같은 재료의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대. 그러면 얘는 물질의 종류, 모양, 그리고 크기,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유값, 고정된 값, 이런 거였어, 그렇지? 얘네
이런 것들 나오면 챙겨가다. 이런 거 이제 선지에서 건들면 곤란해지니까. 실제로 8번 문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건들고 있지. 8번 문제의 4번 선지 한번 볼까?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는 서로 같대. 개소리지. 크기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가 바뀐다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거보다 큰 수정 진동자가 있다고 쳐보자. 얘랑 더 큰 수정 진동자는 고유 주파수가 다를 거라고. 오케이? 그런 얘기였고,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한대. 그러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대. 여기 한번 볼까? 보자. 지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진동자에 여기다가 어떤 물질이 달라붙대. 수정 진동자가 있어. 그 물질이 달라붙어.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떤 효과를 일으켜? 진동수가 감소한대. 진동수가 감소한대. 그러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대. 그러니까 사실 이 진동수가 얘는 고유 주파수에서 놀고 있었을 거야, 그지?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진동수가 물질이 달라붙으면서 감소한다는 것이. 오케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도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에다가 핑크 형태 들어두고 이제 이 효과로 뭘 얘기하고 있어? 미세 물질 질량이 측정 가능하다. 오케이? 우리 이 흐름 놓치지 말자 했다는지. 초정밀 저울로 미세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고,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를 쫙 하고 나 보니까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았다. 어떻게 한다? 수정 진동자가 고유 주파수에서 놀고 있었어. 진동하고 있었어. 물질이 들러붙어. 그러면 그 고유 주파수에서 놀고 있던 수정 진동자의 진동수가 감소해. 그 내용의 측정으로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겠지. 다음 보자. 다음 단.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근데 여기서 진동자에서부터 나눈 값인데까지 노랑 형광펜 쳐두시고 그 위에다가 해시태그 수식의 확보 적어두시고 옆에 여백에다가 뭐라고 적어? 질량 민감도가 있어. 질량 민감도는 얼마야? 질량분의 잔량이 아니지? 질량이지? 주파수의 변화 정도다. 여러분들 이제 고3쯤 됐으니까 델타 정도 기억할 수 있겠다, 그지? 줄여 적을게. 자, 우리 수식을 왜 확보해? 선지에서 건드니까 확보하는 거야. 이거를 선지적으로 확보를 안 해두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선지에서 건드렸어. 그러면 이걸 안 적어놨다 치자. 이 문장을 찾으러 가는데 30초 써. 그리고 그 수식에 대한 이해 혹은 쓰는데 또 15초에서 30초 써. 그럼 1분 그 문제 진입하는 동안 날리는 거야. 혹은 선지 하나하나마다 그 1분을 쓰고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지. 미리 보고 가자고. 미리 여백에다가 적어두는 습관 꼭 들여두시고, 이거는 권장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강요. 다음 문장 가자. 다음 문단이네.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우리 논의 영역이 바뀌고 있는 걸 조금 인지한 친구들이 있을까? 4문단 넘어가면서 갑자기 논의 영역이 변경되고 있어. 이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다가 핑크색 형편 쳐두시고 논의 영역의 변경 적어두시고 뭐라고 적을 거냐면 질량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해서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기억으로 기체 농도를 측정하겠대.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나오게 될 문장들은 다 기체의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기체의 농도 측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지. 자,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에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대. 이거 우리 이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요건 딱히 그리지 않고 진행을 해볼게.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대. 자, 우리 여기다가 핑크 형태 쳐두시고 고정값도 써두시는데 뭐라고 적을 거냐면 판사는 일정한 값을 유지한대. 일정한 값이 뭐래? 뭐가 일정 값 유지하는 거야? 주파수가 유지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이하로 안 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안 달라붙기 때문이래. 아,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 기체의 양이 제한적이구나.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러면 이 일정 값이라는 게 어디에 비례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반비례지.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대. 농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겠지.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겠지. 요런 관계가 됐다, 그지? 하고 다음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대.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 이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 개념이 나왔으니까 정리를 하고 봅시다. 반응 시간은요 뭐였어요? 그 일정 값에 도달하는 시간이지. 뭐가? 이 주파수가. 다음보다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고 다음 문단 갈 건데 이게 5문단이거든.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네. 5문단이야? 5문단 도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자고.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대. 문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지? 문제가 뭐야? 다른 기체가 기억에 달라붙을 수 있어. 이게 뭘 야기해? 그러면 농도 측정이 어렵대. 문제 상황이다, 그지?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우리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되고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는 알 수 없대. 이게 1번이고 2번이 있겠지? 이게 특정 기체만, 그러니까 우리가 농도를 측정하자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랑만 붙어도 농도를 알 수가 없어. 이런 얘기다, 그지?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놔야 되고, 그러면 해결 방안을 바로 제시하고 있지. 그러니까 농도에 따른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는데 이거 미리 측정해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뭐에 대한 해결 방안이야? 이게 P1이야, P2야? 당연히 P2겠지. 그렇지 않겠어? 이거 S2다. 그러니까 특정 기체만 붙었을 때도 수정 진동자에 그 농도를 알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농도에 따른 그 수정 진동자의 진동 주파수의 영측값들을 다 이제 미리 조사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혼합 기체에 대한 특정 기체의 농도를 미리 측정해둔 값과 비교를 해가면서 알 수 있었겠다. S1도 나오지 않을까? 볼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S1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뭉뚱그려서 S라고 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수식이죠. 뭐랬어요? 농도에 대한 민감도. 농도에 대한 민감도라고 적자. 얘가 또 뭐래? 저기 있는 질량 민감도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판단했으면 너무 베스트하고,
농도분의 주파수 변화량이네요. 자, 이렇게 반응 포인트들 위주로 지문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우리 7, 8, 9번은 다 풀었으니까 10번만 털면 되지.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고.